네, 현재 시간이 7시 52분 40초. 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면은 21대 대선 투표가 마감되고 바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현,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시 한 7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일단 5년이라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5년이라고 보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잠시 후에 또 탄생을 합니다. 22일간의 뜨거웠던 대선 레이스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기본 구도로 시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초반부터 종료될 때까지 그 구도가 과연 흔들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여전히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분위기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이런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선거 중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 예를 들면 도덕성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준석 그 후보가 했던 그 논란의 발언, 이런 정도 두 가지 정도가 좀 손꼽히는 그 장면으로 남는데 어쨌든 그 장면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도히 흐르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결과가 이번 선거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최현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위대했는데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 모든 실정을 심판하고 지금 대선에서 한 표를 응징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어쨌든 레이스는 끝났지만 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지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돼도 계속적으로 새 정권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위대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점점점입니다. 네. 앞서 이제 투표율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녁 7시 기준에 이제 77.8% 기록을 했는데, 지난 19대, 20대 77.2, 77.1 조금씩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단은 최고 투표율이 기록이 되겠고요. 또 이 높은 투표율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 달리 전국적으로 이번 대선에는 양진영 양당의 표심이 최대한 막바지로 갈수록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결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본투표율이 높아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당락을 가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 보수 진영의 결집이 상당 부분 일어났고 그것이 어쨌든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데도 영향을 좀 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 수도권에도 좀 이렇게 눈길이 좀 가는데 수도권도 예컨대 변두리 지역은 이제 도농이 복합된 지역이라서 투표율이 조금 낮게 보여집니다. 75% 전후한 득표인데 근데 도심으로 갈수록 80%를 상회하거나 80% 언저리에 걸쳐 있는 이런 투표율이란 말이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워낙 또 강세를 보였던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과 수도권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좀 유리해 보이고 TK 지역, PK 지역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보수가 결집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론은 지난 2주 전, 그러니까 한 열흘 전쯤 깜깜이가 시작된,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직전에 발표됐던 그 결과에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어떤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의 추세라면 80%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외 국민 투표가 79.5%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외 국민 투표는 외국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가서 투표하는 것인데 몇 시간씩 걸려서 운전해서 그럼요. 그게 79.5%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네. 막상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거부하거나 투표할 동기가 없다라고 해서 그의 사전 투표율이 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그 보수 진영 동저 서고 현상의 사전 투표를 봐서 지금 80%를 사회하는,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 거의 비슷하게 79.5%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외국민이 한 500만 뭐 이렇게 600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투표율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은 그게 내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등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 투표를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 숫자는 네네. 크지 않다. 네.